아우, 이런 복잡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딱 구역 지정 전 아니면 후보지 지정 전까지 선공예를 내면 조합원 입주권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또 새로 미선정 구역, 권리산정 기준일을 전부 다 다르게 했다. 물론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구역 현금청산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우편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우편물이 뭐냐면 현금청산 대상에서 구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라고 이런 그 우편물을 발송을 했는데, 자, 도대체 권리산정 기준일이 뭐며 그 다음에 현금청산 대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빌라의 투자 시대가 다시 열렸다. 서울시에서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을 발표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경 발표는 아니고요. 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부나 이런 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각 소유자들한테 우편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조용히 해당 당사자들한테만 좀 우편물을 보내서 조용히 넘어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정법 제77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확보되지 못한 다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 현금청산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정법상 규정해 놓은 재개발에 보면은 자,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합니다. 구역 지정을 하는데, 구역 지정 전에 착공, 그러니까 신축이죠.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신고만 하면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리산정 기준일을 강화했습니다. 하물며 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2022년 1월 28일로 2차는 고정을,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이 착공계를 내서 이제 착공할 때 분양받았던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 기준으로 딱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일을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때 이 발표가 나왔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이런 서울시의 이런 강압적인 이런 북한 같은 법이 어디 있냐,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건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우편물이 날라왔죠. 자, 보면은 서울시는 투기방지 대책 일환으로 이제 21년부터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기준일 고시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 신고가 완료한 다세대 주택 등에 한하여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 그냥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검토 후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 이거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서울시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조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그래도 이슈가 돼서 그래도 나도 뭔가는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아파트 등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조정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신청 대상은 2021년부터 23년 선정된 신속 재개발 후보지대의 아래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 자, 여기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인 다세대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으로서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가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당해 정비구역 지정일 경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착공 신고가 완료했고 보존 등기가 나기 전에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 되기 전에 보존 등기까지 완료했다라고 하면은 이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구청에
구청에 이제 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정책팀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다 이제 첨부 서류까지 해서 제출을 하면은 검토 후에 이제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우편물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재개발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가장 이슈가 된 게 도대체 언제부터였냐.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빌라 다세대 주택 투자가 이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자, 바로 2020년 공공재개발 발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뒤로 올라가 보면 전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최장기로 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자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시작했었습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가격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주구장창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수요가 욕심이 많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은 전무했고요. 수요 억제 정책만 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계속해서 이게 부작용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3년 넘게 주구장창 계속해서 이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수요자가 과소유.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집에 대한 매수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다가 2020년도에 안 되겠다. 이건 진짜 공급이 부족한 게 맞구나 해가지고 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 정비창 부지에 거기에 8,0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그중에 80%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공공재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공공재개발, 역세권 뭐 이런 많은 재개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 2021년 말까지 빌라의 투자가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 자,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파트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직도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 보면 이 공공재개발부터 시작을 했다.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재개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요. 2021년 말까지 그리고 2022년 초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빌라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고꾸러지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물론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금 우리나라 뭐 재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종류가 일단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통합계획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아타운도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방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신속통합기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구역 지정이 됐나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1년 12월 28일 21개 구역. 자, 이때가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처음 구역 지정이 된 날, 처음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21개 구역을 발표한 1차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을 21년 9월 23일이며 자, 권리산정 기준일이 아예 날짜로 필수됐습니다. 날짜로. 이게 뭐 구역 지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후보지 지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 보시면 12월 28일 날 구역 지정이 됐는데 소급 적용해서 9월 23일 날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1개 구역 외에 자, 미선정 구역입니다. 나머지 뭐 50개 구역 넘게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뭐 98개 구역이 먼저 신청을 했다가 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서울시에 올려야 됐는데 다 나머지 추려가지고 나머지가 있겠죠. 미선정 구역 21개 구역을 이외에 미선정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 미선정 구역 선정도 안 됐습니다. 선정도 안 됐는데 2022년 1월 28일로 또 픽스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이거를 권리산정 기준, 그래 니네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여기 만약에 뭐 1년 뒤에 구역 지정이 되면은 1년 소급해서 1월 28일부터 그때 전까지 착공신고 아니고 보존 등기 안 난 거는 다 현금천상 대상이야. 얼마나 피해자들이 많겠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리고 또 2022년 12월 30날 25개 구역에 발표된 2차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은 21년 12월 28일이다. 아우 이런 복잡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딱 구역 지정 전 아니면 후보지 지정 전까지 착공계를 내면 조합원 입주권 아니면 그 뒤로 착공계가 나오면 착공계가 물론 안 나오겠죠. 그 뒤에 뭐 소유자 이렇게 거래가 되거나 신축 안 됐으면은 그냥 현금 청산 이런 간단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또 새로 미선정 구역, 권리산정 기준일을 전부 다 다르게 했다. 물론 서울시에서 투기 방지 목적으로 지분권 쪼개기 방지를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가장 미는 게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자자들이 많거나 투기꾼들이 많으면 사업 시행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업 절차에 따라서.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도로 부지가 150평 정도 되는데 뭐 소유자가 뭐 한 150명 될 정도로 굉장히 지분 쪼개기가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구역 지정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구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참 부당하게 지금 나와 있었고 구제해준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착공신고 전까지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그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러면은 빌라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겠죠. 왜냐면 서울시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이제 구역 지정도 안 한 미선정 구역까지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일을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픽스를 딱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누가 무서워서 신축 공급을 하겠습니까? 여기 잘못하면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든지 매수자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어야 공급자가 있는데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